그 님 소유자분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게 맞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내고 살기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금 이상 임차인 물건을 공략해서 하루 만에 약 4천만 원의 수익을 낸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3억 5천 88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8월 4일 경락잔금을 납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8월 5일에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낙찰일로부터는 약 3주, 경락잔금을 납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초단기 수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 이상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다가 특히나 전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한 재매각 물건으로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이런 물건을 꺼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증금 이상 임차인으로 수익 내는 사례는 유튜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어줬다는 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보증금 이상 임차인을 밝혀내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라는 내용 정도만 설명하지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수익이 났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은 입찰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또 혹시나 점유자가 가장 임차인이었지만 사후에라도 이런저런 증빙을 갖추어 두면 소송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또 매매 사업자로서의 세금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점유자의 전입일은 2000년 5월, 또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6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보다 전입자의 전입일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후 해당 물건지를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점유자는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또 해당 물건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한 임차인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이 세 가지, 대항력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함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면, 즉 가장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해당 전입자는 대항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항력에 관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경매는 개인전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증금 이상 임차인인지 해당 물건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를 받는다거나, 또는 점유자로부터 직접 임대차 보존제 확인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낙찰을 받기도 전에 이런 서류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먼저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당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했고, 전화를 통해서 점유자 본인의 육성으로 임대차 계약이 없음을 진술을 받았고 이를 녹취해 두었습니다. 님 소유자분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게 맞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세금만 내고 살기로 했으니까. 추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해서, 이런 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임대차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에서는 과연 대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이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굉장히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으면 추후에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서 경매로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그 채권을 임차인 이후 후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보통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를 요청을 하고, 또 친인척 관계나 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가 전입자로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무상거주 확인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로 전입자, 자녀의 대항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내어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황상의 증거 또는 점유자의 녹취록, 이런 것만을 가지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정황상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서류,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이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은 꼭 보수적으로 대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많이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점유를 이전받거나, 또 그 이후에 거주자 불명 등록을 통해서 전입 내역을 강제로 말소시키면
대항력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이니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였고 또 실제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이상 임차인 물건의 경우 경쟁이 적은 만큼 이렇게 시세보다 약 5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았고 잔금을 납부한 그 다음날 바로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3,9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가장 임차인임을 알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수익을 냈다고 수익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나 강의자 본인도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보증금 이상 임차인 물건을 조사하고 또 입찰하고 수익을 내면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쌓였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점유자를 대면해서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확답을 받아낸다거나 또는 대출을 위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어떤 물적 증거를 구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이런 물건에 도전하기보다는 권리상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부터 도전하시되 보증금 이상 임차인 물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공부하셔서 나중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해당 물건의 명도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보증금 이상으로 수익 낸 사례들이 많은데 해당 사례들에 대해서도 차차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